현대 사회의 일상은 매우 빠르게 흘러간다. 기술의 발전과 도시화로 인해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일을 하거나 사회적 활동에 소비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개인적인 건강 관리에 필요한 시간을 찾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운동의 필요성은 누구나 알지만 실천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닌 듯하다. 그래서 현대인이라면 눈여겨볼 만한 운동법, 즉 바쁜 현대인에게 적합한 탄력 있는 운동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야기는 개인적인 경험에서 시작된다. 30대 중반의 김현우 씨는 IT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그의 하루는 오전 9시에 시작되어 정해진 퇴근 시간인 저녁 6시를 넘긴 8시가 돼서야 끝난다. 업무 외에도 그는 업무 중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친구들을 만나는 약속이나 자기 개발을 위한 독서, 온라인 강의를 듣는 데 시간을 할애한다. 그렇게 하루가 빠듯하게 흘러가면서 건강 관리의 필요성을 느낀 그였으나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미루기에 급급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대학 시절 동기 모임에서 한 번도 아프지 않을 것 같던 친구 진수가 극심한 허리 통증으로 인해 병원에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진수는 평소에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 오랜 시간 앉아서 일하다 보니 자연히 자세가 나빠지고 그로 인해 통증이 생긴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자기 자신도 예외는 아니라는 생각에 건강을 지키는 것이 단지 운동 경기 선수를 위한 일이 아니라는 깨달음을 얻었다. 그 후 김현우 씨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 도전해보기로 결심했다. 여기서 그가 발견한 것은 10분 홈트레이닝이었다. 인터넷의 여러 자료와 유튜브 영상을 통해 알아본 결과 짧은 시간 안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운동들이 있었다. 이들 운동법은 장소에 제약이 없고 맨몸만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다. 첫째는 플랭크였다. 플랭크는 코어 근육 강화를 위한 필수 운동으로 제대로 된 자세를 유지하면서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로 인해 복근뿐만 아니라 전신에 걸쳐 힘이 길러진다. 처음에는 30초도 버티기 힘들었지만 매일 꾸준히 시간과 횟수를 늘려가니 어느새 2분 정도는 거뜬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는 스쿼트였다. 하체 근력 운동의 대표라 불릴 정도로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스쿼트는 엉덩이, 허벅지 등 주요 근육을 키워주어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데 도움이 되었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서 매일 아침 50개씩 하다 보니 어느새 그는 거울 속 자신이 한층 건강해졌음을 느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선택한 것은 걷기였다. 김현우 씨는 업무 중 휴식 시간을 이용해 빌딩 바깥을 한 바퀴 도는 산책을 시작했다. 하다 보면 어느새 걷기에 재미에 빠져 점점 거리를 늘려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걷기는 체력 향상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에도 매우 효과적이었다. 김현우 씨는 이제 매일의 짧은 운동 시간이 가져다주는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삶의 질이 높아졌음을 느끼게 되었다. 그의 건강한 변화는 바쁜 현대인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대인들은 자칫 누릴 수 없는 건강한 삶을 하루 10분의 작은 실천으로도 되찾을 수 있는 것이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신의 건강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실천할 수 있는 운동법을 찾는다면 누구나 다시금 활력 넘치는 일상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새로운 결심을 하곤 한다. 그 중에서도 건강하게 먹기는 빼놓을 수 없는 목표 중 하나다. 건강 식단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실천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쉬운 습관의 변화로도 충분히 건강한 식단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지민은 30대 초반의 회사원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쁜 업무로 인해 식사를 조절하는 것이 어려웠다. 물론 건강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매번 각종 회식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패스트푸드에 손이 자주 갔다. 어느 날 아침에 옷을 입으려던 지민은 바지가 점점 맞지 않게 되는 자신을 발견했고 그제서야 자신의 식습관을 돌아보게 되었다. 처음에는 막막했던 지민은 인터넷을 통해 여러 정보를 모으고 단순한 습관부터 바꿔나가기로 했다. 첫 번째로 한 것은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것이었다. 평소 바쁜 아침 시간에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준비하기 쉬운 오트밀과 과일 그리고 견과류를 이용해 빠르게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몸에 좋은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었다. 또한 회사에서의 점심시간에도 변화를 주었다. 동료들과 언제나 하던 패스트푸드 대신 건강한 도시락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모든 식단을 바꾸는 것은 어려웠지만 일주일에 하루는 샐러드를 가져가고 다른 날은 현미밥과 닭가슴살,
다양한 채소로 구성된 도시락을 준비하기로 했다. 환경이 갖춰지니 점차 건강하게 먹는 것이 습관이 되어갔다.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최대한 설탕과 염분을 줄인 요리들을 연구했다. 처음에는 맛이 없다고 투정하던 가족들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 지민과 함께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고 시도하는 것을 즐기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지민은 요리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를 통해 가족과의 소통이 더욱 원활해졌다. 지민의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몸의 변화를 일으킨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에너지 레벨의 변화였다. 아침에 더 이상 무거워지지 않고 점심 이후에 찾아오던 피로감도 크게 줄었다. 또한 체중 역시 점차 줄어들면서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다. 지민의 이야기 속에서 알 수 있듯이 건강한 식단으로의 변화는 거창한 계획 없이도 가능하다. 작은 변화에서 시작해 서서히 습관을 바꾸어 나가면 점점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마트에서 신선한 재료를 선택하고 냉장고 속 식재료를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느새 여러분도 건강한 식단으로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아침 일찍 일어난 나는 거울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며 한탄했다. 날이 갈수록 탄력을 잃어가는 내 모습을 보며 건강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내 건강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고, 우연히 심장 건강에 좋은 식품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나의 여정은 시작되었다. 첫 번째로 아보카도를 식탁 위에 올렸다. 부드러운 녹색 과육은 금세 나의 아침 식사로 자리 잡았다. 아보카도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여기에 토마토를 곁들이면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을 수 있어 나는 매일 아침 아보카도와 토마토를 곁들인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었다. 다음으로는 고소한 맛이 매력적인 견과류였다. 특히 아몬드와 호두는 나에게 든든한 간식이 되어 주었다. 이 작은 한 줌의 견과류가 불포화 지방과 오메가-3 지방산을 풍부하게 공급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항상 가방 속에 챙기게 되었다. 견과류의 고소한 풍미는 내 입맛을 만족시켰고 심장에도 좋은 영향을 끼쳤다. 세 번째로 오트밀은 나의 아침 식사에서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다. 비리는 수용성 섬유질인 베타글루칸이 풍부하여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 따뜻한 오트밀 한 그릇에 신선한 딸기와 블루베리를 얹어 먹는 맛은 매일 아침을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뿐만 아니라 생선을 먹는 일을 주기적으로 실천하기 시작했다. 연어와 고등어와 같은 기름진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혈압을 낮추고 심장 박동을 안정시켜 주었다. 양식장에 다녀온 날은 신선한 연어 조각에 소금과 후추를 뿌려 구워 먹으며 자연 그대로의 맛을 음미했다. 또 다른 도전은 녹색 채소를 먹는 일이었다. 시금치와 케일 같은 녹색 채소는 식물성 산화질소를 제공하여 혈관을 확장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 녹색 채소로 맛있는 샐러드를 만들거나 스무디에 넣어 마시는 것은 구수하면서도 신선한 맛을 주었다. 과일 중에서는 베리류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블루베리와 라즈베리는 항산화제가 풍부해 혈관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이 무척 반가웠다. 수시로 베리들을 요거트와 함께 먹으며 달콤하고 상큼한 맛을 즐겼다. 버섯도 내 식사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되었다. 특히 표고버섯은 식물 화학 물질인 리그난이 풍부해 항염증 효과가 있다고 하여 다양하게 요리했다. 스프나 볶음으로 만들어 저녁 식사에 올리는 것은 나와 가족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마지막으로 다크 초콜릿은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나만의 비밀이 되었다. 카카오 함량이 높은 다크 초콜릿은 플라보노이드가 항산화 작용을 하여 잘 알려져 있고, 나는 하루에 조각 한두 개를 먹으며 달콤한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기게 되었다. 이렇게 난 10가지의 식품을 통해 심장 건강을 챙기며 내 생활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처음에는 색다른 재료와 그 효능을 익히는 게 어려웠지만 어느새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일상의 일부가 되었다. 건강해진 몸 덕에 활기찬 하루를 보낼 수 있었고, 나의 여정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매일 맛있는 음식을 통해 몸에 좋은 영양소들을 채워가며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봄날의 아침, 해가 밝게 떠오르자 나는 눈을 떴다. 하루를 시작하며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질문은 최근 들어 내 머릿속을 계속해서 맴돌았다. 사무실에서의 긴 시간과 운동 부족, 불규칙한 식습관이 내 몸에 점점 부담이 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습관들을 찾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시도한 것은 아침 스트레칭이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난 몸을 천천히 스트레칭하며 근육을 깨웠다. 손을 머리 위로 뻗고 허리를 천천히 좌우로 돌려 긴장을 풀어줬다. 그렇게 시작한 아침은 전보다 활력이 넘쳤고 하루를 더 생기 있게 시작할 수 있었다. 또한 직장에서 점심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로 결심했다. 보통은 바쁜 업무로 인해 점심을 대충 때우고 다시 컴퓨터 앞에 앉곤 했지만 이제는 짧은 산책을 하기로 했다. 15분 정도 가까운 공원을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며 몸을 움직였다. 이 짧은 운동은 오후에 에너지를 크게 개선시켰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을 줬다. 물 섭취량도 늘리기로 했다. 책상에 물병을 두고 목표량을 정해두며 꾸준히 마시기 시작했다. 하루에 1.5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이 처음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더욱 맑고 상쾌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식습관 또한 변화를 주기로 마음먹었다. 간단한 식단 일기를 작성하여 내가 먹는 음식들을 기록했다. 이는 자극적인 음식의 섭취를 줄이고 채소와 과일의 비율을 늘리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과식을 피하기 위해 배가 부르기 전에 식사를 멈추는 것도 연습했다. 그리고 저녁에는 집에서 짧은 명상 시간을 가졌다. 하루의 끝에 조용히 앉아 깊은 호흡을 하며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명상은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며 스트레스를 날려주었다.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이러한 작은 습관들은 어느새 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었다.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건강 팁을 전하고 함께 실천하며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음을 느끼게 됐다. 일상에서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 어떻게 내 삶을 변화시키는지를 체감하며 나는 매일 새롭고 활기찬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